임금인데요.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라는 주제 선정을 해봤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내년에 최저임금 얼마나 인상을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는 좀 어떻게 원만히 합의가 됐을까요?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 관련된 기사가 나올 때마다 꼭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통. 결렬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결렬. 기한 넘겨. 올해 이제 기한에 넘기지 않았는데 올해도 사실은 진통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마지막 시간은 30분 정도 남기고 아슬아슬하게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도 진통이 있었죠. 일단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자체가 노동계 그리고 사용자, 경영자 쪽 그리고 공의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공의위원들은 그렇다 치고 이 노동계와 경영계는 항상 최저임금이 어느 선까지 돼야 된다 놓고 의견이 충돌했었고 그러다 보니 이런 현상이 자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공의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을 표결에 붙여 결정이 됐지만 이 과정에서 좀 노동계 관계자들이 퇴장을 하거나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경영계도 굉장히 불만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어쨌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은 9,620원인데 월 환산액,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앞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충분하게 논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고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돼서는 늘 좀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예측 가능한 모델이라든가 산수를 만들어 놓으면 좀 되지 않느냐. 그러게요. 예,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5% 인상한 9,620원 결정이 됐는데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 이게 굉장히 고육지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고물가다,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사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주장에 일리가 있습니다. 노동계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최저임금이 이만큼 안 오르면 결국은 이 코로나19에다가 가뜩이나 노동계가 어려운데 그렇죠. 그러면 노동자들의 삶 자체가 어려워진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저임금 시급에 맞춰서 일하는 저소득층의 노동자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경영계 입장을 들여다보면 물가 인상률이 이렇게 높은데 가뜩이나 우리가 중소상인들이 어렵다. 그리고 고물가 이면에는 사실은 원재료 값이 오르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원재료 값도 오른 데다가 그 원재료만큼 물건이 안 팔릴까 봐 가격을 올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우리는 문 닫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9,620원은 아마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공의원들이 참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또 입장이 있고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의견을 좀 달리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가요? 일단은 뭐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는 법적으로 노동부에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앞에서 이의제기를 받긴 하는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거의 없죠. 없다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 경영계 다 불만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도중에 퇴장하고 이랬던 이유는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는 거라는 거겠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용자 쪽, 한국 경총 쪽은 뭐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의 지불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인상을 했다. 5%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로자위원 측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니까 결론이 나기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놓고 현장에서는 사실상 혼선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소상공인하고 영세사항업자들은 그럼 주휴수당만이라도 없애야 된다. 인건비 도저히 감당 못한다라고 하는데 노동계 측에서는 주휴수당을 없앤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주장이 계속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외식비를 비롯해서 소비자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니 최저임금을 놓고서 앞으로서도 물론 법적 기한에 맞춰서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법적 기한 내에 노동계의 투쟁이라던가 소상공인들이 정부를 향해서 하는 요구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가 치솟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노동계는 10,000원까지 이번에 이제 인상을 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강했던 것 같은데 9,620원으로 이제 10,000원보다는 사실은 좀 못 미치게 결정이 되면서 반발이 굉장히 거세고 말씀해 주셨지만 투쟁하겠다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실제로 노동자대회가 열렸었고요. 지금 곳곳에서 혼선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의 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렇겠죠. 노동계에서 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봐야겠는데 근로자위원 측에서 민주노총 측은 4명이 참석을 했는데 4명이 모두 퇴장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론이 난 것 같지만 사실 현장에선 난 것이 아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제 임금 문제는 또 사업장별로 교섭이 이루어지는데 교섭이 결렬되다 보면 진통이 불가피한 면이 또 있고요. 민주노총에서 성명을 냈는데 최저임금 투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른바 하투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도 올해 운동 방향이 협상보다 투쟁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계도 어렵다고 하고 노동계도 그러게요. 어렵다고 하다 보니 이 부분이 앞으로 갈등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에서는 노동시간, 근로시간 유연화제에 대해서 지금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계는 아마 국회나 대정부 투쟁을 강력하게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8월 15일 이제 즈음으로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9월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10월에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얼마나 갈등 주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중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각종 주장이 쏟아질 텐데 산업 현장에서 어떤 혼란이 이루어질지 또 정부가 이 가운데서 어떤 중재력을 발휘할지도 또 다른 관심사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또 너무 적다고 굉장히 반발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영계는 이거 너무 과도하게 올라서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의제기에 이제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사실 각자 첨예하게 좀 대립되는 이유로 이의제기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요. 노동계가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라고 1,890원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최종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한 그러게요. 안보다 너무 괴리가 크고 특히 이제 노동계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물가 상승률입니다. 노동자들이 지금 받은 월급으로 그냥 살아가는데 2023년 기준의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 네. 물가 상승률 우리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역대 최고다라는 맞습니다.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소상공인 연합회도 이의 제기를 하고 있어요. 지불 능력, 경제 상황 이런 것을 왜 고려하지 않느냐고 또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해 드렸듯이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질지는 좀 미지수예요. 예전부터 네.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진 적은 거의 없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첫 임금 이제 결정이었고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킨 또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사실 앞으로 최저임금을 좀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뭔가 좀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큰 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 큰 틀이 제시됐다라는 의견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견이 있습니다만 일단 공익위원들이 주로 뭐 학자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은 경제 성장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성장과 물가 상승률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거기서 빼기 취업자 증가율 해서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마련했다라는 거고 지난해에도 이 기준이 쓰였어요. 그래서 공익위원들은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서로 하면은 좁히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런 산식을 좀 만들면 어떻겠느냐라고 계속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도중에 퇴장하고 하는 방법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예측 가능한 산식이 있다면 좀 합의가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한이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 기한 내에 서로 우리가 좀 잘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일부 공익위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좀 문제는 뭐냐면 2018년에는 유사 근로자 임금의 소득 분배 개선분을 더했다.
이 여기다 협상 배려분이라는 거. 근데 협상 배려분이라는 배려. 것이 객관적으로 하기 어려운 그러게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 가능성 있는 산식을 만들어야 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요. 제가 이 우려의 목소리를 좀 곰곰이 보니까 네. 산식에 의해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견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이 부분도 좀 타당성이 있어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제가 물가 상승을 더하기 다 했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특수 사태 이런 것을 과연 그러면 배제해야 되느냐, 산식에 안 넣느냐 이런 그렇죠.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정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호황이 또 나오는 분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것을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반론도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동계 일각에서는 지금까지는 비혼 단신 근로자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생활하는 근로자 생계비가 아니라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근로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고려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영계 측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으니까 지불 능력을 우리가 더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다 일리 있는 입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대해서 혹시 뭐 시민들이 적다고 느끼는지, 많다고 느끼는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한데요. 예, 미디어 리서치 코리아에서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우리나라 성인 남녀 3,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봤어요. 네.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어떠냐라고 물었는데 38.9%가 적당하다. 그래서 10명 중 4명 정도 가장 많은 비율로 나왔다고 해요. 네. 다소 낮다는 의견이 27.0%, 매우 낮다는 8.5%니까 뭐 그래도 비교적 적당하다는 그러네요. 의견이 많았다라고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건 역시 참 객관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코로나19 상황으로 다 어렵지라는 부분이 반영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참고 자료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은 올해보다 5%가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이제 결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편의점주들이 굉장히 좀 반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 심야에 물건값을 좀 올려받아야 되겠다라는 이 할증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에 보통 24시간 운영을 하는 곳이 많죠. 그렇죠. 이것이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약 관계상 그렇게 된 것도 그렇죠. 많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본인들이나 가족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위 아르바이트생 많이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지금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러니까 새벽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시에서 6시까지 심야 영업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할증제를 해달라. 그러니까 물건값에다가 조금 더 5% 정도를 좀 올려받겠다라는 겁니다. 택시 할증 있듯이 물건값도 네, 이렇게 해줘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주유수당 폐지도 요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네. 물론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현실성이 있느냐. 그러면 이걸 또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요. 어쨌든 편의점 업계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노동계와 이제 경영계가 갈등이 이제 계속이 되고 최저임금 매년 결정할 때마다 이제 혼선을 빚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무인 매장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최저임금 때문만이냐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네. 현장에서는 어쨌든 최저임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뭐 보면은 무인 아이스크림 편의점 요즘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무인 셀프 세탁점은 뭐 이미 많이 보급이 됐고요. 무인 스터디 카페도 있고 무인 스마트폰 판매점. 저 너무 재밌었던 것이 무인 건어물 판매점도 있다고 하네요. 무인 밀키트 판매점, 와, 무인 요즘 문방구. 정말 많아요. 이제 인건비를 좀 줄이는 것도 있고 주변 어떤 다른 매장에 비해서 시간을 심야에도 하면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점주들이 생각을 한다라고 해요. 뭐 나홀로 사장, 그러니까 1인으로도 좀 창업을 할 수 있겠다는 그렇죠.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 통계 포털을 따르면요. 지난 5월 기준 전국의 비임금 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시위 말하는 이제 무인 점포겠죠. 네. 431만 6천 명이라고 하니까 1인 사장 시대도 많아졌고 이 사람들이 이제 무인 점포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게요. 이 경영계, 특히 상대적으로 이 기업 운영이 어려운 곳이 많은 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사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시급 9,620원인데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사실상 만 원에 육박한다라는 점에 자영업자들은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최저임금 계속 이렇게 오르면 결국은 사람 안 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소상공인 연합회가 주장을 보면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대기업은 9.87%. 이건 아무래도 이제 전산화가 많이 됐거나 그랬기 때문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중소기업은 17.79%. 그런데 소상공인은 매출액의 30%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41.1%. 10개 중에 4개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여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력이 없다라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좀 주장으로 여겨집니다. 네, 사실 매년 최저임금 정할 때마다 이런 갈등이 좀 빚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2023년 최저임금이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